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소개하는 세상의 모든 정보 채널입니다. 구독자님께 유익한 정보를 올리는 채널이 되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바른 보행 습관을 유지하고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며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스스로 진단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다가 발생한 증상이 심해져 걷기조차 어려워지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발바닥 통증이란 발바닥 통증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병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바닥 통증은 발의 앞발에 걸쳐지는 무게 때문에 발바닥에 생기는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으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발에서만 발생하지만 양쪽 발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바닥 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의 크기나 디자인이 맞지 않거나 긴 시간 동안 서서나 걷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발바닥에 지속적인 부하가 걸리는 경우에도 발바닥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통증은 초기에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방치하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통증은 자가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바닥 통증이 발생하면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발의 크기나 디자인을 체크하고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여 발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며 발바닥 통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바닥에서 발생하는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보행이나 운동 중 발바닥에 부하가 가해질 때 발생하는 통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주로 중년 이상의 성인들에게서 발생하며 편평족 발구조, 잘못된 보행 습관, 신발의 부적절한 착용, 근육 강화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이 아프거나 긴 시간 동안 걷거나 서 있으면 발바닥이 아프다는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발바닥이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발바닥 통증이 더 심화되어 걷기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을 조기에 완화시켜야 합니다.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의 원인.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발의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일을 하면서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행 시 발을 잘못 사용하거나 신발을 잘못 착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무창 신발이나 불필요한 패딩이 들어간 신발 등은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바닥이 딱딱하거나 미끄러운 곳에서 걷는 경우에도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고 실내에서도 발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치료법.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의 치료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는 냉찜질이나 핫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얼음으로 차갑게 식히는 것이 좋으며 만약 통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열을 가한 핫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통해서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목, 발바닥,
발 뒤꿈치에 집중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의 치료법 중 하나는 신발 교체입니다. 신발의 굽이 너무 높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발바닥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닥에 맞는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깔창은 발바닥의 형태와 곡률에 맞게 제작되며 발바닥의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의 원인.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발의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일을 하면서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행 시 발을 잘못 사용하거나 신발을 잘못 착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무창 신발이나 불필요한 패딩이 들어간 신발 등은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바닥이 딱딱하거나 미끄러운 곳에서 걷는 경우에도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고 실내에서도 발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치료법.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의 치료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는 냉찜질이나 핫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얼음으로 차갑게 식히는 것이 좋으며 만약 통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열을 가한 핫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통해서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목, 발바닥, 발 뒤꿈치에 집중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의 치료법 중 하나는 신발 교체입니다. 신발의 굽이 너무 높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발바닥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닥에 맞는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깔창은 발바닥의 형태와 곡률에 맞게 제작되며 발바닥의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예방법.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법 중 첫 번째는 적절한 신발 착용입니다. 신발은 발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신발을 선택할 때는 발 모양에 맞게 선택하고 굽이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발 내부에 깔창을 사용하여 발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입니다. 운동이나 보행을 시작하기 전에 발과 발목 주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미리 워밍업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을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 근육을 강화하면 발바닥의 부하를 분산시키고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발바닥 뻗기, 발꿈치 들기, 발바닥 말아서 굴리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바닥에 적당한 부드러운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패드는 발바닥의 부하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증상은 예방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처럼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에 도움되는 음식.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걷기조차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에 도움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족발, 삼계탕, 해장국, 미역국, 돼지갈비찜, 보쌈 등의 음식은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족발은 돼지 발꿈치 부위를 소금에 절여 양념한 후 약 2-3시간간 익힌 후 먹는 음식으로 소비자들의 인기가 매우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는 족발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족저근막염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족발의 주 재료인 돼지 발꿈치 부위는 콜라겐과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족저근막염 발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삼계탕은 닭고기와 삼순이, 대추 등을 넣어 국물을 끓인 후 밥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삼계탕은 닭고기를 이용한 한국 전통 음식으로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발바닥 통증 및 족저근막염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장국은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으로도 유명하지만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해장국에는 매운 조미료나 고칼슘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대체로 김치나 무, 대파 등의 야채류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미역국은 미역에 함유된 탄산칼슘, 철분, 요오드 등의 미네랄과 식물성 인산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미역의 식물성 인산은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 쉬우며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돼지갈비찜은 단백질과 칼슘, 인, 비타민 B 등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돼지갈비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같은 종류의 단백질로서 족저근막염과 같은 근육, 인대, 건강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보쌈도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단백질, 비타민 B, 인, 칼슘 등이 풍부합니다. 또한 보쌈에 함유된 콜라겐은 인체의 연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족저근막염 등의 근육과 인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한국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만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꾸준한 스트레칭과 워밍업, 좋은 신발을 착용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매우 불편한 증상으로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 등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의 치료법으로는 냉찜질, 핫팩, 스트레칭, 마사지, 신발 교체, 깔창 사용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좋은 신발 선택과 충분한 스트레칭, 워밍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적정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은 방치하면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발 건강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활동적인 일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